문화에 대한 모든 이야기, 문화 칼럼니스트 신기주의 신기한 문화사전. 영국의 비틀즈가 미국 뉴욕에서 처음 공연을 했던 게 1965년입니다. 당시 미국에서 나온 말이 브리티시 인베이전이었는데요. 영국인들이 문화적으로 침략하고 있다, 이런 무시무시한 의미였습니다. 요즘은 세계 곳곳에서 코리아 인베이전 이런 말이 들리는데요. BTS를 비롯한 한국 문화 그리고 상품들의 위세가 정말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요, 저희가 코너를 하나 새로 엽니다. 이름하여 신기주의 신기한 문화사전입니다. 이 코너를 맡아주실 분은요, 신기주 기자라고 불러야 될까요? 네. 문화 칼럼니스트라고 불러야 될까요? 신기주 대로. 기자 네.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이에요. 네. 방송국 복도에서 몇 번 봤었는데. 그러게요. 네, 스튜디오에서 본 건 처음입니다. 반갑습니다. 똑소리 나는 앵커분님 만나서 반갑네요. 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저도 이거 봤어요. 그 봉준호 감독 기생충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달려가서 봤는데 오늘 이 얘기 해주신다고요? 맞아요. 네. 첫 시간 첫 코너로 어떤 신기한 이야기를 드릴까 했는데 네. 역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네, 5월 30일 개봉했는데 일단 칸에서 상을 받았으니까 화제작인 건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또 흥행이 잘 될 줄이야. 그러니까. 네, 개봉 11일 만에 700만 넘었는데요. 이 영화가 제작비가 170억 원입니다. 네. 이제 마케팅비를 제외하면 순 제작비 135억 원.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이른바 BEP, 네네.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남길 수 있느냐인데 4일 만에 이미 넘었어요. 350만 명 정도였는데 4일째 300만 넘었고 5일 넘어갔을 때 이미 충분히 본전은 뽑았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본전은 이미 4일 만에. 네, 사실 영화에서 참 중요한 요소인데 72회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아서 그걸만으로도 이미 충분했는데 이제 넘치게 사랑까지 받고 있죠. 그러네요. 국내 박스오피스 대박까지 이뤘습니다. 네. 신기주 기자는 이 영화 봤을 때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막 상타고 막 그 좋은 평가하면 또 함부로 말하기가 조금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눈치 보잖아요, 솔직히. 네. 첫 느낌은 어땠어요, 보셨을 때? 사실 많이들 이런 얘기했어요. 칸에서 상 받은 직후에 국내에서 상 받은 사람이 상을 받고 그 직후에 영화를 본 기자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영화를 분석하기가 어려우니 그 우레 같은 기립박수가 7분이 나왔다. 7분이면 네. 좋은 영화, 6분 50초면 나쁜 영화. 나쁜 영화냐? 그럴 네. 수 없겠죠. 결국은 네. 그때 제가 생각한 건 어쨌든 처음으로 영화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개봉하는 날. 네. 그러니까 보통 제가 기자 시사회보다는 개봉하는 날 관객들과 영화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관객의 반응을 알 수 있으니까. 네네네. 개봉 첫날 아침 8시 반에 조조로 봤어요. 8시 반 걸 네, 보셨어요? 아침 1회로 봤는데요. 네, 대단하십니다. 놀라운 거는 네. 저 같은 관객들이요. 네. 꽉 차 있더라고요. 아침 시간인데 관객 객석에 극장이 10,000원 사례였어요. 다들 휴가 내고 왔습니까? 그만큼 이 영화가 네. 이런 건 있을 겁니다. 직장인들은 물론 그날 개봉 끝나고 저녁에 보셨을 봤겠지만. 거예요. 하지만 남녀노소 세대를 초월해서 이 영화는 관객의 관심사였다는 얘기인 거죠. 와, 조조가 보통 뭐 10시, 11시면 이해가 되는데 네. 그때 8시 때면 정말 대단한 인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상 받으면 어려워 뭐 이래서 안 보는 경우도 많고 상은 상이고 상업성은 재미는 또 재미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 있는데 이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작품성, 상업성 다 잡았다 이렇게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아침에 영화를 보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영화를 칭찬할 수 있어서 참 좋다. 다행이다. 네, 칸에서 상을 받았는데 네. 영화가 별로였으면 이런 양심에 따라야 하나 아니면 흐름에 따라야 하나 싶잖아요. 그렇죠.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받은 인상은 완벽한 영화였습니다. 그 정도예요? 네, 정말 지금 작품성, 상업성 말씀하셨잖아요. 네. 의미와 재미 거기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죠? 음미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관객들이 영화 보고 나서 그 의미를 자꾸 되새김질하면서 재미있었지만 그 사이에 숨어있는 의미까지 찾아내서 영화 잡고 생각하고 씹어 먹게 만드는 힘이 있느냐, 이게 음미일 텐데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그 영화 안에서 보면 그 인터넷에서 보면 기생충 패러디 열풍이 일고 있어요. 재미있게 기생충에 대한 뒷얘기들을 이제 자발적으로 퍼나르면서 이 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영화가 어떤 뜻이었느냐를 해석하곤 하죠. 물론 영화의 주제는요 절초 가볍지 않습니다. 가볍지 않더라고요. 네, 거창하게 얘기하면 신자유주의, 뭐 사실은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빈부격차, 계층 갈등, 양극화, 소득 격차. 근데 이런 식의 주제, 좀 어렵다 싶은 주제들을 재미있게 포장했고 관객들이 그 영화 속 의미를 찾아내고 음미하게 만들었다는 것, 이게 기생충이 갖고 있는 엄청난 힘이죠.
보통 약간 그 의미를 담으려는 영화를 보고 나면 좀 힘들고 불편하고 해석이 안 돼. 뭐 나만 해석 못하나? 나 바보야?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좀 불편하다는 사람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네, 사실 불편한 주제일 수 있어요. 사실 빈부격차.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데 뭐 사실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영화 보면 부자 집에 가난한 자들이 같이 기생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게 이 영화 제목을 비유하자면 기생인 것이냐 아니면 기생일 수밖에 없는 것이냐 아니면 기생에서 기자 하나를 바꾸면 공생이 되고 상생이 될 수 있겠죠. 과연 상생과 공생을 할 수 없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 과정이 무겁지 않고요.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바탕 소동극처럼 유머러스하기까지 하죠. 물론 끄트머리는 굉장히 묵직합니다만 특히 그렇습니다. 냄새란 이야기를 하는 요소들을 보면 선을 넘는 냄새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은유를 보여주면서 관객들이 그 의미를 찾아내도록 만들어주죠. 네. 어디까지가 스포일러인지 몰라가지고 저도 지금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거의 스포일러는 안 했습니다. 냄새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반지하 이런 얘기 많이 나왔고 그런 의미를 외국인들이 과연 이걸 의미를 알까? 왜냐면 우리는 설명 안 해도 딱 알잖아요. 반지하 하면 그게 사회적 맥락과 다 이거 있는데 역시 이것도 프랑스 칸에서 통한 걸로 일단은 봐야 되겠죠? 그렇죠. 사실은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이 알렉산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이에요. 우리도 좋아하는 감독인데 버드맨, 레버넌트, 바베 같은 영화를 만든 감독이죠. 이 감독이 심사위원장이었는데 이런 심사평을 했어요. 기생충은 한국적인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전 지구적인 이야기다. 지금 전 지구적으로 개개인은 해결할 수 없어서 외면하고 있거나 또는 정부한테 떠맡기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빈부격차, 사회 갈등, 양극화, 소득 격차, 그 격차의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가 실효성 논쟁이 있는 것은 그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 세계적인 문제들을 사실 외면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관객들이 그걸 영화에 관해서 보고 그 영화에 대해서 그 의미를 분석하면서 현실에 대한 질문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냐리투 감독이 얘기한 칸 영화제에서 기생충의 훌륭한 점이고 그게 1000만 영화이면서 황금종려상 감이 된 이유인 거죠. 네. 이 봉준호의 세계, 봉준호 스타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봉준호 감독 별명이 있어요. 별명. 봉태일. 봉태일. 네, 맞습니다. 앵커님 별명이 똑소리 나는 앵커. 사실 봉태일 이런 별명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 명확하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이게 프로덕션 과정은 프리 프로덕션, 그리고 이 포스트 프로덕션 세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이런 디테일을 절대 놓치지 않는 집요함이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 그거보다 더 강한 이 봉태일의 집요함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봉준호 감독은 그 데뷔작인 플란다스의 개부터 최근에 기생충까지 그 사이 괴물, 옥자, 설국열차까지 한 가지 주제를 집요하게 추구해 온 감독입니다. 그러네요. 그게 바로 격차인 거죠. 사람이 사람과 왜 다른가, 그리고 세상은 왜 계층이 있고 왜 다를 수밖에 없는가.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끼리 공존할 수는 없는가? 상생과 기생 사이에 어떤 답은 없는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어요. 이것이 봉준호 감독이 참 집요하고 봉태일이란 별명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플란다스의 개, 살인의 추억, 괴물 옥자 저 보니까 제가 다 본 거 있죠. 제가 봉준호 감독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새삼 그러네요. 그런데 저는 이 봉태일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굵직굵직한 것도 있지만 그 표현 하나, 뭐 단어 하나, 그리고 옆에 뭐 소품 하나 그냥 놓는 법 없잖아요. 맞아요. 정말 지독하다 막 이런 생각 들던데. 그래서 사실 부드러운 카리스마라고 불리는데 현장에서 감독이 이거 어떻게 하지 물어보는 법이 없는 거죠. 이미 소품 하나, 대사 하나, 표정 하나까지 다 준비하고 알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무시무시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부드러운데 빈틈이 없다. 빈틈이 없다. 그나저나 이 단어를 써도 됩니까? 이거 삑사리? 삑사리의 미학
뭐예요? 그러게요. 봉준호 감독 영화 보면 네.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네. 대표적인 장면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괴물이라는 영화 보면 괴물에서 괴물을 상대로 가족들이 대항을 하는데 그때 박해일 배우가 연기한 운동권 출신 장남이 있죠. 이 장남이 괴물한테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 화염병을 던져요. 네, 운동권 네, 출신답게. 네, 네. 던지면 멋있게 불이 붙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기대하죠. 이른바 삑사리가 나서 네, 화염병이 네. 땅바닥으로 구르면서 불을 붙이지 못하죠. 네. 맞아요. 기억납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완벽한 디테일을 갖고 있는 영화지만 그 안에서 살짝 비틀어진 유머를 보여줌으로 해서 힘을 살짝 빼죠. 너무 무겁지 않게 너무 무겁지 만들어요. 않게. 그게 송강호 배우하고 잘 어울리는 지점이에요. 네. 송강호 배우의 연기도 약간 한 템포 엇박자 나는 듯한 여유로운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감독들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봉준호 감독이 그 송강호라는 배우의 연기력을 가장 잘 활용하는 감독 중에 하나죠. 네. 그 또 송강호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네, 그 저는 템포를 따라가기가 참. 송강호 치트키라는 표현도 가끔 쓰는데요. 아, 그래요? 송강호라는 배우가 등장하면 네. 관객들이 살짝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을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송강호라는 배우 때문에 가능한 맞아요, 설득이 맞습니다. 되는. 네. 그나저나 이번에 또 그 얘기가 됐던 게 봉 감독이 이거 찍으면서 뭐 표준 계약서 철저하게 지켰다 이런 얘기도 또 미담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미담 같이 들리지만 네. 어쩌면 이제 당연한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겠죠. 네. 표준 계약서라는 게 이미 있었지만 준수한다는 건 결국 현장에 있는 감독의 몫이에요. 네. 물론 스텝과 영화사의 관계는 제작사라는 CEO 대표와의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감독은 네. 그냥 고용자일 뿐인데 하지만 현장에서는 어쩌면 제작사 대표보다도 훨씬 더 막강한 영향력으로 노동 환경을 조율할 수 있는 인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봉준호 감독 스스로도 네. 농담을 이렇게 합니다. 나도 나이가 먹어서 체력이 저하돼서 이제는 네. 퇴근 시간 맞춰 퇴근하고 일을 해야 되겠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네. 막내 스태프의 인건비까지 챙길 정도로 디테일을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이런 네. 게 있습니다. 그 자신의 예술적인 성취를 위해서 네. 스태프들을 희생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훌륭하네요. 그러려면 자신이 사실은 막내 스텝보다도 훨씬 많은 준비를 해와야 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실제로 솔선부범했다는 것. 네. 이전 감독 세대와 다음 세대 사이에 이어주는 변화와 혁신을 이룬 감독이라는 것. 네. 이게 참 훌륭한 점이죠. 네. 6584번님 문자 주셨는데요. 기생충 영화를 기점으로 우리 사회의 기생충들을 걸러냈으면 이런 문자 주셨고 네. 김미양님 해외 수상작은 이해하기 힘들던데 기자님 말씀드리니까 내일 저도 조조 도전합니다. 정말이에요? 네, 도전하고 네, 인증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아이고. 신기주의 신기한 문화사전이었고요. 앞으로도 네. 이렇게 꽉 찬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신기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